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아침에 브리핑 글을 써드리면서 그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한국의 주식 시장이 투자하기는 진짜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미국 시장처럼 뭐 요즘에는 미국 시장도 크게 빠지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눌리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대세 상승기라는 거를 미국 시장이 이끌고 갔다면 한국 시장은 또 그럴 때는 디커플링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반대로 잘 못 가고 또 눌릴 때는 또 쫓아 눌리고 그러면서 오를 때는 또 많이 오르고 이 종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한국 시장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세계 경제의 흐름이나 경제 사이클을 좀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만 그 경기 순환이 어떻고 금리가 오르면 어떻고 내리면 어떻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아침에 그걸 정리하면서 그 중소형주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또 뭐 주도한다기보다는 대형주가 눌리는 그런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지고 있고 뭐 삼성전자 못 가고 있는 거 뭐 최근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이제 좀 잘 가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대형주의 특징,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오름세도 크지 않고 내릴 때도 크게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내릴 때는 같이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하락할 때는 같이 빠지더라. 그래서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이게 경기의 사이클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뭐 언젠가는 다시 그 상승 추세를 만나게 되죠. 뭐 불과 우리가 2년쯤 전이죠. 2020년 정도에 그렇게 이제 대세 상승기라는 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세 상승기의 초입,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했던 그 폭락 말 대세 상승기 초, 그러니까 2020년에 3월부터 한 6월 사이 그 무렵 부근에서 투자를 시작하지 않고 대부분은 주식 투자를 하면은 폭락을 하더라 하는 것들을 보다가 이제 누가 하나둘씩 누가 수익을 냈대더라 누가 돈을 좀 벌었다더라 하는 얘기를 소문을 다 듣고 계속 고민하다가 망설이다가 아우 옆집에 누구까지 내 친구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누구까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하는 그런 얘기까지 다 확인한 뒤에 투자에 뛰어듭니다. 그게 2020년 아마 말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0년도에는 계속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이 60조, 70조를 막 넘고 거의 100억, 100조 가까이까지 이제 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그런 추세를 좀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들어오는 자금들은 대부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대형주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하락할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물량을 개인들에게 던지고 빠져나가는 어떤 그 출구처럼 이렇게 돼 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빠질 때는 또 무지막지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주가 무조건 안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시장의 흐름과 이런 패턴과 사이클과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덩치가 좀 작고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가벼운 중소형주가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 어려운 분위기에서는 좀 더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알려져 있는 우리가 삼성전자라든가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그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면 중소형주들은 사실 우리가 좀 알기 어렵죠. 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재무제표를 눌러서 들여다볼 자신도 없고 최근의 흐름은 어떤지 수급은 어떤지 뭐
주가 흐름이 이런 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마련이고요. 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등락의 이 폭이 크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을 중소형주를 어떻게 하면 찾아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생각이 미쳤습니다. 아침에 그 써드린 브리핑 글에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이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증권사들이 그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 HTS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저는 뭐 계좌를 여러 개를 운영을 이제 증권사 계좌를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의 그 HTS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전부 다 모든 증권사들이 이제 제공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증권사 중에 한 군데는 뭐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그 중소형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냐면 중소형 저평가주라고 이제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잠깐만 좀 봐드리면 그 예, 중소형 저평가주 보면 조건이 부채 비율이 130% 이하.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채 비율을 130% 이하로 추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최근 결산 기준으로 10% 이상 늘었느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이 3배 이상이냐,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시총이 3천억 원 이하인 이제 작은 종목들, 그리고 PER이 8배 이하, EV/EBITDA가 4배 이하, 그 다음에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나오는 종목, 영업이익률이 최근 분기에서 10% 이상 나오는 종목,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잡았는데, 얘를 딱 눌러보면 한 30 몇 종목 정도가 딱 나옵니다. 이제 그 제가 좀 쓰고 있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 수식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 기준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30 몇 종목이 나오고, 저는 이제 이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는 이 중소형주를 이렇게 이 증권사의 추천주와 그 다음에 저의 또 제가 좋아하는 기준들을 이렇게 퓨전 시켜가지고 찾았더니, 이제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추렸더니 역시나 한 20 몇 종목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뭐 이렇게 일정 기준으로 좀 더 이제 줄여가지고 18종목을 만들어서 이제 살펴보고, 여기에서 그 일단 수급이나 차트 같은 이제 현재 기준으로, 지금 현재 오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말고, 지난 분기 실적의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액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늘고 안정적인 종목들, 또 부채 비율이 좀 낮은 종목들 위주로 골라서 추려서 한 10여 종목으로 추려서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그 중에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한 5종목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면 한 6종목을 한 종목이라도 더 소개를 해드리자 하고 이제 6종목을 추려놨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방식은 제가 저희 멤버십 회원들 상담을 해드리면서 보여드리는 이제 이 보고서라든가 이제 뭐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료들 중에 이제 일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5, 또는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시간 보고 한 6종목까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중소형주 중에 뭐 제일 좋은 종목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구나 하고 어,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의 힌트를 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할 때 사실 어, 아주 맨눈으로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살 만한 타이밍에 딱 낚아채면은 더 빠르게, 더 이제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좀 너무 두려워만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빨리 이제 그 다섯 또는 여섯 종목이 어떤 종목들인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려는 그 종목은 동방아그로라는 종목입니다. 동방아그로 어떤 종목일까?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용 약재의 제조 및 가공 판매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지금 설립한 지가 50년이 넘은 중견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농업용 약재, 농약이죠. 농약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약이나 이 많이 쓰이는 시기가 딱 4월, 3, 4, 5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굉장히 전망이나 이 분기에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고요. 그 다음에 한 6월 정도까지 이제 지나고 나면 2분기 실적도 아마 좋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느냐, 매출을 어떻게 얻고 있느냐를 보면 농약 제조, 그 농약 외에 해가지고 유액제, 수화제, 분제, 입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걸 뭐 51기가 지금 이번 1분기였고요. 50기는 작년 결산이었고 49기는 재작년 결산이었는데 전체 이제 합계를 보시면은 일단은 이번 분기의 수출 실적은 일단 없고요. 이제 전체 합계로만 딱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이게 1,000원이니까 100만, 1,000만, 작년에 1,340억, 연말에 1,340억 매출이었는데, 이번 1분기에 786억이니까, 사실 작년 1년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1분기에 다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일 것 같죠. 딱 매출 실적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실적을 한번 보자 하고 동방아그로의 1분기 손익계산서 실적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매출액은 786억 원, 작년 1분기에 72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86억 원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142억이었는데 이번에 166억 원으로 늘었고, 뭐 순이익도 106억에서 126억 원으로 수익 1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방아그로의 이제 작년 주주총회 기록을 보면은 그 현금 배당을 기말에 250원, 그 다음에 중간에 100원 해서 350원을 총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배당을 하는 종목이죠. 그리고 시가 배당률이 4.9%, 거의 5%에 달하는, 이건 왜 그러냐면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렇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가까운 배당을 주는 아주 좋은 견실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수급을 봤더니 최근 며칠 동안 개인들이 계속 사다가 이제 금요일 날 외국인이 딱 매수,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 개인만 매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수급은 또 개선이 되고 금투 계속 한 달 내내 사고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그래서 수급은 뭐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최근에 좀 이달 들어가지고 좀 빠졌죠. 빠졌는데 회색선 121선에 딱 부딪히자마자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한 뒤에 지금 상승 반전을 보이려고 하는 중이고요. MACD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 MACD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에서 금요일날 1.2% 반등이 나왔고 MACD가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한 며칠쯤 전일까요? 한 3일쯤 전일까요? 그러면 돌아오는 이번 주 중에 위쪽에 있는 5일선, 11선, 60일선, 21선이 지금 거의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올리고 거기서 상승할지 말지를 지켜보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KINX라는 종목입니다. 언제나 우량주를 말할 때 이제 자주 제가 이제
그 멤버십 회원들한테 추천해드리고 할 때 많이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KINX 어떤 사업을 할까?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B2B라는 거죠. 그 기업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B2B.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곡동에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들을 확장 운영하면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는 도곡 센터를 중심으로 가산, 상암, 분당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일본과 홍콩에 네트워크 거점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성장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과천에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신규 사업을 지금 하나 늘리고 있죠. 그럼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 나중에. 그래서 매출을 보니까 이번 분기에 268억 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전분기, 얘는 이제 전분기하고 비교를 했네요. 전분기에 184억. 그러니까 상당히 늘었죠. 크게 늘었죠.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보면 이 KINX 실적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길게 써 있지만 맨 위에 있는 수익과 맨 아래에 있는 영업이익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작년 1분기에 184억에서 268억 원으로 크게 늘었구나. 전분기에 비해서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크게 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영업이익은 44억에서 64억으로 급등을 50% 정도 급증을 하죠. 그래서 아주 좋은 실적을 1분기에 발표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호재,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결정을 5월 18일 최근이죠. 그러니까 5월 18일이네요. 그죠? 그날 했는데 이제 뭐 임직원들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지만 하지만 어쨌든 뭐 자기 주식을 그 취득하는 그런 공시는 늘 호재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주주총회 결과를 봤더니 1% 200 아니죠 500원의 배당금을 이제 지급을 해서 1.0%의 시가배당료를 기록을 한 회사구나. 그리고 수급을 보니까 기관이 계속 한 달 내내 매수를 하고 있고, 뭐 외국인은 좀 팔고 있고 개인도 팔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탄탄하게 사주고 있는 그런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 KINX는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2월 이후에 주가가 계속 눌리고 있는데 제가 1, 2, 3번을 써놨는데 이 분홍색 241선인데 부딪혀서 내려왔다가 이 두 번째 또 부딪히죠. 세 번째 또 부딪혀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 다시 고개를 딱 드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밑에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는데 골든크로스 나오려고 그러죠. MACD가 이제 MACD가 딱 반전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러면 여기에서 MACD 상으로 반전을 보여주는 상황에 그렇다면은 241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도전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뚫지 않을까. 실적도 좋고.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회사고요. 세 번째 종목은 일신방직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 회사인가를 봤더니 섬유 제품 제조. 우리나라에서 섬유 제품 제조 그 업체들 중에 점유율 3위였나 그랬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고요. 화장품 판매, 또 신동 와인이라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동 와인이라는 와인 그 수입 회사가 있는데 그 신동 와인의 이제 모회사인 거예요. 일신방직이. 그리고 일신창투 투자 조합도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 참고물류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자산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자, 매출을 봤더니 섬유 제품 제조업, 화장품 판매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제가 한 페이지에 이게 저희가 안 돼서 캡처가 안 돼서 제가 윗부분을 좀 잘라서 그런데요. 이게 이제 여기 있겠구나. 네. KINX 일신방직이죠. 일신방직의 매출을 보면은 맨 이제 그 오른쪽에 수출 내수 합계 옆에 쭉 숫자가 쭉 내려오는데 이 첫 번째가 65기, 그 다음에 오른쪽이 64기, 맨 오른쪽이 63기 해가지고 결산 그 65기에는 1분기고 64기와 63기는
그 2021년도 결산, 2020년 결산 실적입니다. 그래서 섬유 제품 제조업을 보면은 이게 100만 원, 이제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48억 원 1분기에 그 원사가 그렇고 소개를 보면은 667억 원인데 작년도 결산에 2652억. 그러면은 대충 4를 곱해 보시면 1분기에 667이니까 4를 곱하면 2600 얼마가 나오죠. 비슷한 수준의 이제 그 결실을 맺었다는 거고요. 화장품 보면은 작년 이제 여기다 똑같이 4를 곱해 보면 작년하고 비슷한 그죠? 그리고 와인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좀 더 나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 합계를 봤더니 1669억 원으로 작년 전체 6010억 원보다 사실 분기로 더 좋은 실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4를 곱했을 때. 그래서 실제로 그랬는지 이 실적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신 방식의 실적을 1분기하고 딱 비교를 했더니 수익이 1669억 원이라고 그랬죠. 작년 1분기에는 1378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20% 이상 늘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지금 보니까 어, 177억 원으로 작년 1분기 112억 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한 50%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1분기 실적이 좋았던 회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리고 개인이 계속 사다가 금요일날 딱 팔고 기관이 딱 매수가 들어왔죠. 기관은 지난주 한 2주 정도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아직은 11만 6천 원대 한 달 전에 12만 3천 원이었으니까 주가는 눌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일봉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아주 그러니까 조금씩 3월에 241선 터치하고 살짝 올라가고 4월에 61선 터치하고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121선 부근까지 61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이 딱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 종목은 메타바이오메드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아주 그 유망주라고 할까? 저는 이제 치과 이 치료주들 오스템 임플란트 가지고도 수익 크게 낸 적이 있었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크게 낸 적이 있었고 디오라는 종목도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종목인데 메타바이오메드라는 이 종목도 그 중에 하나 그 치과 치료 관련된 종목들 중에 숨은 뭐 진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덴탈 사업이 사업 부문이 이제 하나 있고요. 치과용 재료 및 기구 돼 있고, 그다음에 봉합사 수술할 때 쓰는 수술실 같은 거죠. 그래서 흡수성 봉합 원사라고 하는 것을 취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를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시경 카테터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덴탈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 구조를 보면은 덴탈, 봉합사, 통신장비, 기타가 있는데 그 23기 연간은 작년도 이제 연 전체인 거고 24기 분기는 1분기, 올해 1분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덴탈 상품들 제품들 보면은 이게 분기하고 연간하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좀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옆에다 4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연간보다 높죠. 일단 덴탈 상품이 높고 또 덴타 제품은 좀 많이 처지네요. 그래서 이게 좀 들쭉났죠. 그래 매출 구조는 이렇다는 걸 아시면 되고 실적을 보면 이제 1분기끼리 비교가 되죠. 그래서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해 보니까 매출액이 올해 146억 원인데 작년에 126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1분기에. 그러니까 좋은 흐름이 뭐 읽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157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4억이었어요. 4억. 올해 15억 7천인데 작년에 4억 8천이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4배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해 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1분기에 좋게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규 시설 투자 그 공시가 금요일 날 나왔는데요. 아주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 금액이 100억 원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16.42%고 투자 목적이 생산 캐파 증대를 위한 신규 공장 건립.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죠. 이 공장이 건립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이 확 늘겠죠. 그래서 투자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올해 6월에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올해 6개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아주 이 공장 건립이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이 호재를 가지고 조금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급은 외국인 기관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8일 연속 팔고 있고 개인이 계속 팔고 있으면서 주가는 뭐 2,900, 3,000원까지 찍었던 주가가 2,600원대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위쪽에 241선에서 쭉 횡보하다가 4월 내내 횡보하다가 이제 밀려 내려온 상태인 거죠. 그리고 끝에 보시면 동그라미 쳐놨는데 MACD가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고 주가도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바이오메드도 지금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좀 흐름이 치과 쪽 흐름이 좀 괜찮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역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실제로 투자도 제가 해봤었고 했던 그런 기업인데 월덱스라고 하는 제가 여러 번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식각 공정 장비에 들어가는 전극과 링이라고 하는 소모성 부품 그리고 실리콘, 쿼츠 및 파인 세라믹 등의 소재로 제작해서 국내외 장비사 또는 소자 업체들에게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소개가 돼 있고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식각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덱스가 반도체 장비 재료, 실리콘 그리고 쿼츠 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연간에 이제 비해서 올해 매출 실적이라는 건데요. 역시나 4 곱해 보시면 작년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합계를 보면은 작년에는 1,900억 매출이 나왔는데 전체 올해는 551억 원 1분기에 그러면 4 곱하면 2가 넘어가잖아요. 2천억이 넘잖아요.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을 딱 들여다봤더니 1분기에 매출액이 551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430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올해 1,106억 원인데 작년에 1,010억.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늘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월덱스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반도체 전체적인 업종 분위기 때문에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기 주총을 보니까 배당금 60원을 줘서 0.2%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요. 주가는 수급은 이렇습니다. 일단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한 달쯤 전에 28,000원대 찍었던 주가가 24,000원, 23,000원대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은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3월 달에 있었던 저점 22,000원대 저점보다는 높여놓은 상태에서 더 안 빠지고 횡보하고 있죠. 그리고 MACD는 동그라미 친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래쪽 주황색 선이 MACD 선이 돌고 있죠. 시그널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겠죠. 아마도 이번 한 주 중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때 정도의 기점으로 해서 월덱스의 주가는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한국 가구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벌써 1966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거의 56년, 거의 60년이 다 된 그런 사업체이고 가구는 왜 지금 주목을 하면 좋을까? 어, 일단 정권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이제 정책들이 그 주택 공급 정책들이 나오고 이러면 처음에는 건설사들이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내장재라든가 뭐 KCC 같은 KCC 글라스나 이런 내장재 같은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뭐 페인트 뭐 이런 종목들 시멘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리고 가구도 올라가는데 가구는 이사철 이제 5월 뭐 가을 뭐 이럴 때 그럴 때 실적이 좀 좋을 수 있잖아요. 뭐 요새는 1년 내내 이사를 다니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뭐 그런 가구 같은 그런 뭐 현대리바트나 한샘이나 이런 가구들처럼 이 한국 가구는 이제 세계적인 명품 가구 회사들의 그 수입 업체
여서 역시 조금 어떤 가구 회사들끼리의 좀 겹치는 부분은 좀 덜한 그런 가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가구 매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를 보니까 뭐 영업 성과를 이렇게 위에다 소개를 해놨는데 여기에 계열사가 하나 있다 하면서 재원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제과 제빵 원료가 되는 초콜릿류, 과실류, 당류, 유제품, 장식용품, 첨가물 이런 것들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미국에서 수입해서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 매출 원가 총이익 영업이익이 훨씬 늘었죠. 지금 한국 가구도 지금 다 증감률 보면은 마이너스 없잖아요. 다 성장했다는 뜻이잖아요. 매출이 20.7% 늘었고 영업이익도 6.3% 늘었는데 재원 인터내셔널이 매출액 13.6, 영업이익 24.3%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열사의 영업 자체가 상당히 좋은 그런 회사인 거죠.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니까 작년 1분기에 208억 원이었던 매출이 올해 1분기에 40억 원 정도 되죠. 많이 늘었습니다. 20%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은 31억 7천 얼마였는데 올해는 38억 6천만 원이니까 늘었죠. 한 20% 넘게 늘었죠. 그래서 한국 가구 실적 1분기에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국 가구 또 특징이 기말 배당금 140원, 중간 배당금 35원, 그래서 2.7%라는 결코 작지 않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까지 계산해서 생각해 보면, 야, 중간 배당 갖고 있어. 중간 배당 때 6월 말까지 갖고 있어 볼까? 그러다가 연말까지 괜찮으면 좀 밀고 가볼까 하는 생각이 슬쩍 드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수급을 보니까, 와,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개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7,100원, 7,700원까지 한 달 전에 7,700원까지 갔던 주가는 어느새 6,600원까지 빠졌다가 지난주에 6,720원, 6,850원 이렇게 이틀 오르면서 이제 조금 회복을 한 상태고요. 자리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차트를 보니까 야 8,8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4월 초에 급락한 이후에 다시 21선 따라 올라가다가 다시 급락, 61선 따라 올라가다가 급락하고 지난주에 어디서 오른 거냐면 121선, 회색 121선까지 빠지고 나니까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안 쳐놨습니다만 MACD 올라가고 있죠.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MACD가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한 하루 이틀 전 정도 전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11선 지난주 금요일날 깨고 올라가서 좋은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위쪽에 21선과 61선이 모여있는 7,000원대 초반까지는 주가가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쌍바닥을 살짝 만들었죠. 내렸다가 살짝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 쌍바닥 두 번째 상승 돌파 시도인 건데요. 이게 그대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는. 그리고 뭐 6월 말까지 일단 중간 배당을 많이 주진 않지만 중간 배당을 주는 회사기 때문에 한번 그냥 중간 배당 때까지 한번 가서 뭐 용돈이나 조금 벌면서 기다려 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지금 1분기 실적이 좋았으니까 한번 2분기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중소형주 일단 6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종목은 뭐 너무 많죠. 수두룩합니다. 찾을 뭐 방법이야 너무 널려 있고요. 뭐 약간씩 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이 기준을 만들어서 찾는 바람에 18종목을 저는 추려놨습니다만 이거를 약간씩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시가총액의 그 규모를 이제 뭐 약간 더 뭐 1조 원 이하로 그냥 좀 더 완화해 갖고 늘리면요. 이 종목의 수가 한 60종목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종목들보다는 약간 더 시가총액 규모가 좀 더 크고 그런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좋고 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한번 지금 잠깐 뭐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대로 제가 지금 아까 했던 것에서 다른 것 다 빼고 시가총액을 좀 저는 5천억 이하로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시가총액을 그
1조 원 이하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몇 종목으로 늘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21종목에다가 제가 아까 찾았던 게 21종목이었네요. 21종목이었고 제가 아까 했던 것이 21종목에다가 그다음에 일단 한 65종목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을 약간씩만 이제 완화를 해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그러면 충분히 그 좋은 종목들을 추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약간 실수했나? 예. 그렇죠. 이거를 이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예, 39종목. 일단 기본으로 39. 그러니까, 한 60종목 정도로 바꿔서 추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찾은 이 종목들을 토대로, 그러면은 뭐, 여기 좀 약간, 시가총액을 1조 원 정도까지 늘렸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종목들이 막 나옵니다. 이름 많이 들어봤던 종목들이 이제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그쵸.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추가로 소개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했던,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지금 약간의 이제, 경계에 서 있는 종목들을 뺐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지만,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시가총액만 기준을 바꿔도, 39종목까지 나오고요. 아까 이제 21종목이었는데 39종목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저는 부채 비율을 지금 150% 이하로 잡았는데 이거를 뭐 200%나 180%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바꿔도 그 다른 조건들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상태에서 부채 비율만 약간 뭐 150%나 100뭐 80%나 사실 비슷하니까 200% 넘지 않으면 된다고 이제 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50% 금리 인상기니까 150% 정도로 조금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걸 100% 정도로 더 줄여도 된다고 봅니다. 이 부채 비율이라는 건 낮을수록 금리 인상기는 낮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 얼마든지 좋은 종목들을 중소형주들을 찾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찾아낸 종목들이 상당히 큰 그리고 어떤 꼭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서 사고 팔고 매매를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이 맞춤형 이 공식들을 이제 갖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계속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낸 종목들을 뭐 한 달 단위로만 투자를 하고 사고 팔고만 해도 5에서 10% 정도는 이런 방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은 뭐 지금 또 특히나 여기에다가 이제 뭐 배당 조건, 중간 배당 조건을 하나 입력을 더 해가지고 중간 배당 조건을 추가해서 배당을 조금이라도 주는 종목을 만약에 찾는다면 그러면은 중간 배당 때 뭐 다만 얼마라도 챙길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실적도 좋고 이제 전망도 좋고 뭐 안전하고 이런 종목들을 골라내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 대형주도 좋아요. 당연히 좋죠. 대형주가 뭐 나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형주가 눌릴 때는 중소형주들이 가볍게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이걸 찾으면서 보니까 지난주에 주가 흐름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중소형주들이 뭐 7, 8%씩 막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서 이게 타이밍 잘 맞춰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대형주들은 하루에 뭐 몇 퍼센트 오르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 위메이드 같이 지난주에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이야 뭐 운 좋게 한 8에서 10% 정도씩 오를 수도 있겠지만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큰 종목들이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큰 종목들이 하루에 7, 8%씩 오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진짜 뭐 손에 꼽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작은 종목들은 일단 실적이 탁탁 받쳐주고 수급 받쳐주고 안정적이고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좋은 종목을 추린 다음에 매수하면 이거는 진짜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시장이 무너질 때는 빼야 된다는 거를 이제 내가 그런 자신이 있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이런 종목들 얼마든지 찾아서 어 이제 내 계좌에 이렇게 편입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대형주만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은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저도 좀 궁금해하기도 했었고 여러분들께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시간이 40분이 넘어가니까 빨리 그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찾은 종목들은 뭐 더 이 정도에서 하고 더 알려드리지는 않을게요. 이제 20 몇 종목을 찾았는데 이 종목 글쎄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뭐 텔레그램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